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배분을 통해 에너지 시장을 통합하고 비용을 낮추는 국제 협력과 스마트 그리드. 한동안 또 이 스마트 그리드 막 선전했죠. 이게 뭐냐면 기존 전력망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쓰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더해서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양방향 실시간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하다못해 이제 좀 현명하게 그 전력을 쓰자 이제 거고 사업 등 에너지 생산에 대한 다른 참신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아직 우리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배출가스 감소, 개발도상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향후 100년간 세계 인구가 110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볼 때 청정 에너지의 생산과 배분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점점 늘어나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대요. 인간만 점점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주택, 그 다음에 먹거리, 응? 식량,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옛날에는 뭐 한 집에 그냥 4명, 5명 나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하나도 잘 안 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구는 줄을 거다. 이거 110명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절벽을 만나는 거죠. 어, 점점점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옛날에 70세가 고이라고 그랬는데, 고이는 이제 보기 힘들다잖아요. 지금은 100세란 말이에요. 100세가 고이야, 100세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현재 나이 곱하기 0.7 하면 맞대요. 0.7. 그러니까 60세다. 그러면 여기다 0.7 하면은 42잖아요. 42살이야. 그러니까 지금 60세가 옛날에 40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그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 그 미래의 배전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 UCSD의 데이비드 비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경제 체제는 현대화와 더불어 전력화되고 있다. 일단 이 전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 그다음에 왜 우리 그 산속에서 무인도 같은 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물이거든. 상수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전기가 있냐 없냐 이거. 근데 이제 더불어 이제 보세요. 선진국이다 현대화됐다는 건 다 전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최선진국에서는 전체 에너지 공급의 50%가 전기로 변환되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큰 거야. 에너지 시스템의 청정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전기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점점 전기는 더 쓰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고, 미래 전력 구조는 과거 100년의 모습과 같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배전망, 우리 전기를 공급하는 그 망을 보면 대규모 중앙 발전소가 있고요. 이 재생 에너지 생산 집단, 예를 들면 이제 풍력 발전소,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이런 그 집단 생산 집단이 전기 공급 사업자 등 중앙 통제에 의해 관리되는 장거리 송전선과 복잡한 배전망을 통해 수요자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미래의 배전망은 보다 탈중앙화, 이제 중앙화되는 이런 거에서 탈피할 거다 이런 거고요. 전력 생산자와 수요자가 결합된 프로슈머가 등장할 것이다. 이제 생산을 하고 또 수요도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급속한 기술 발전은 서로 경쟁하는 다른 형태, 중앙 집권화와 탈중앙화의 배전망을 모두 실현 가능케 한다. 중앙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의 성능의 엄청난 발전은 중앙 집권적인 배전망을 더욱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든다. 일례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100만 볼트 송전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왜냐면 중국은 워낙 크잖아요. 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100만 볼트 송전선으로 가면 이게 그 전압이 높아지면은 그 뭐라 그러죠? 효율이 좋아져. 우리가 110볼트보다는 220볼트를 선호하게 된 경우도 이런 그 송전하면서 110볼트는 그 소모 그 자연적으로 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220볼트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가고 있는 거야. 더 흥미로운 발전은 프로슈머를 위한 탈직권적 과학기술의 진전이다. 산업용 건물이나 캠퍼스에 알맞은 소형 터빈과 마이크로 그리드, 극도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소형 히트펌프가 여기에 포함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브라질의 아마존 이게 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산다니까요. 그죠? 뭐 한 100명에서 200명 살아.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전기를 발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있다는 거죠. 저렴한 센서 가격이 이제 점점 싸지고 고도의 연산 처리 능력, 컴퓨터가 좋아지고 빅데이터 분석이 결합함으로써 이러한 탈중앙화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며 소비자들이 에너지 서비스를 구입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한 전력 저장과 분배를 위한 배터리 시스템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점점 더 이제 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들 왜 그 안 쓰는 컴퓨터들 많잖아요. 지금 뭐 486이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이런 컴퓨터들 안 쓰는 것들 우리 주변에 안 쓰는 것들이 그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여기에 센서를 하나 붙이고 해서 전기만 들어온다면 그 농업도 자동화할 수 있고 굉장히 싸졌으니까 센서 값도 싸져 모터 값도 싸져 뭐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진영 간 경쟁에서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지만 보다 우세한 탈중앙화 기술을 통해 미래의 전력망은 오늘날보다 탈직권적일 수 있다. 중앙전력발전소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많은 전기 사업자들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즉각적으로 지역 통제가 가능한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 자동화 기술. 폭설이나 다른 천재지변으로 전력망의 일부가 멈춘다면 지역 시스템이 자동으로 설정을 변경하여 전력 공급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이제 그 전력 공급을 지속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다른 프로슈머 혁명과 함께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뉴욕시의 에너지 비전 계획과 같이 일부 규제 당국은 중앙 시스템보다 지역 공급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을 제공하고 있다. 탈중앙화가 전력망에 이로울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고도화된 지역 통제 및 탈중앙화를 통해 사용자는 전력망의 안정성 증대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이건 뭐 우리가 다 예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냥 한번 이거 생각만 해봐도 되겠네요. 수요자의 권한이 증가하면 현재 전력 시스템에 부재한 시장 논리가 작동할 수 있다. 다시 또 이제 시장 논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많은 전력 시스템은 독점화되어 있으며 독점화되어 있죠.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공기업 또는 통제된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건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에너지 공급의 세밀한 관리는 보조금이나 다른 혜택을 에너지 빈곤 계층에게만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이는 또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필요 요건이다. 탈중앙화 혜택들은 여러 환경에서 입증된 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가설에 불과하다. 탈중앙화된 통제 시스템은 잘못 운영된다면
오히려 더 불안정할 수 있다. 언젠가 한번 텍사스에 미국의 텍사스에 텍사스인가요? 텍사스에 여러 가지 자연 재난이 있었잖아요. 텍사스는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거의 1년 내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사스는 눈이 진짜 0.5cm만 오더라도 전 시내가 마비될 정도로 그러는 데인데 여기에 뭐 한번 폭설이 왔어요. 폭설이 오고 뭐라 그러죠? 추운 거. 아주 혹한기가 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이런 전기망이 잘못돼 가지고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텍사스는 자기네들이 뭐 론스타래나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는 주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자기 자체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하고 같이 안 하려고 그래.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해.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정해져서 뭐 전기 세금 폭탄 맞았다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2015년 말에 해킹에 의한 우크라이나 정전 사태. 이제 해킹으로 이제 정전 사태 일으키면 도시가 마비되는 거지. 일부 사고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중앙 집권적 전력망은 해킹 등의 비교적 안전한 모습을 보인 반면 탈중앙화 통제 시스템은 해킹의 위협에 더 노출돼 있다. 완전히 탈중앙화된 전력망은 보다 많은, 심지어 중앙 시스템에 대한 투자보다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죠. 그리고 대부분의 탈중앙화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지만 이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은 배출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이게 항상 또 공해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 마이크로 그리드는 천연가스에 의존하는데 천연가스는 깨끗한 연료 중 하나로 평가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감축하거나 탄소를 제거해야 된다. 이제 탄소가 가면은 우리 지구를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층을 형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온실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태양으로 오는 여러 가지 빛들 막을 수 있고 점점 더 이 지구는 따뜻해지고 지구 온난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줄여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수요자들, 사업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탈중앙화가 실제 도움이 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동안에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항상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좋은 쪽으로만 가야죠. 많은 고성장 국가들이 글로벌 에너지 수요를 주도한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더욱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GDP 및 에너지 수요 변화를 보면 중국이 이제 가장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동, 인도, 이게 다 개발도상국들이다, 이 말이야. 미국, 아주 미미하죠. 유럽. 물질적인 인프라 구축 결정에 있어서 통신, 통제 시스템, 측정, 관리 등의 문제들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통합 등에 대한 정보를 장기적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한 탄소 제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향후 20년, 30년을 위해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 30년 후에는 이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당장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장 안 나오니까 현 시점에서 여기다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되냐면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해야지 개인들이 하겠어요? 당장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전 세계적인 위험이 가중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 합의에 대한 정부들의 안정적인 보증이 필요하다. 이제 안정적인 보증. 이게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건데 글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지 않은가. 많은 연구들이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자본 집약적 전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업과 정부는 정책과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때에만 에너지 네트워크에 큰 투자를 해왔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보호 조약, 중재 절차, 국가 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 기준에 대한 국가 간 에너지 정책의 조율 등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17년에 따르면 새로운 에너지 기술 분야는 가장 적은 부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과 동시에 가져올 혜택 분야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잠재적 기능성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공동의 중요한 책임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전력, 에너지. 결국 에너지지, 에너지.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이걸 저장하고 소모할 건지. 이것도 잘 소모하는 것도 똑똑한 소모 방법도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들로 형성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및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에너지 생산 체제를 끝낼 수 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해. 우리는 이 4차 혁명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들고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대로 그러나 이제 이런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고.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기후 변화의 영향이 더욱 분명해지면 이 기후 변화의 영향은 우리도 피부로 느끼잖아요. 여름에는 더 뜨겁고 겨울에는 더 춥고 막 태풍이 더 많이 오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고.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40년까지 2배가 될 것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전환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점점 더 많이 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하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생 에너지 쪽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제주도 갔더니 뭐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 이래가지고 야 이게 이제 드디어 또 새로운 자동차가 만들어졌나 했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전시였고 이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 가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전기를 풍력을 이용해서 바람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가 좀 너무 비약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봤고 그 제주도 옆에 또 조그만 가거도라고 있는데 근데 가보진 않았어요. 이 가거도를 이제 그걸 뭐라죠?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가거도 전체에는 전기 자동차만 도입한다. 그래서 이게 전기 자동차로 여기를 이제 돌린다. 이제 이런 그 실험을 했어요. 꽤 오래됐어요. 옛날 얘기예요, 이것도. 미래의 혜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 이 장기적인 투자는 국가가 해야지 개인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성장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배치 지출보다는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함께 발전한다면 목표 에너지량만큼 생산할 수 있을 거다. 이 에너지 저장 기술, 에너지를 이제 잘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조석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 첨단 소재 및 나노 기술까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지. 손실을 낮추고 아주 좋은 거 좋죠. 인공지능과 접목된다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대규모 시스템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하게 소비하자 이거야. 만들기도 어려운 거 만들어서 잘 쓰자 하는 거고요. 재생 에너지로의 획기적인 전환은 화석 연료 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정학적 안보의 위험을 초래한다. 이 산업, 화석 연료 산업.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석유 가지고 살던 나라들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전환이 가져오는 사회적, 정치적 파급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정부가 확신을 갖고 장기적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글로벌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글로벌 안정성. 예측 가능한 정책과 규제 체계는 협력을 위한 신뢰 형성에 기여한다. 이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남미를 한번 가봤어요. 남미의 뭐 칠레, 뭐 페루, 뭐 이런데 가보니까 이 택시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그 폐차된 차들이 와서 아주 그 영업하고 있더라 이거야.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만 보시더라도 오래된 차 보기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여기 한국이라 그래. 한국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이것들이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가면은 아주 그 대접받으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컴퓨터가 있다. 근데 이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고성능이에요. 우리 이제 뭐 보면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맨날 우리 집 컴퓨터는 후져서 뭐 너무 오래돼 가지고 못 써요. 그런데 결국 뭐 하는 데만 못 드냐면 게임만 한대. 내가 볼 땐 게임 안 하면 컴퓨터가 얼마나 좋아요. 이 컴퓨터가 주크박스도 될 수 있고 뭐 오디오 기능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소형 컴퓨터들이 막 개발이 돼 있죠. 소형 컴들이 여기 뭐 아두이노 이제 아두이노가 아주 획기적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쉽단 말이야. 쉽다.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에 붙일 수 있는 센서들, 그 다음에 그 모터들의 종류도 많잖아요. 사실은 뭐 산업용 아니더라도 우리 이 비닐하우스 이런 거 자동화할 정도의 충분한 모터를 이 아두이노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몇만 원이야. 센서, 뭐 온도 센서, 습도, 뭐 여러 가지 센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범, 사람들이 오거나 안 하나 하는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모터, 리니어 모터를 달 수도 있고, 리니어 모터를 달 수도 있고, 모터를 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두이노를 통해서 컴퓨터로 연결을 해.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개발도상국 쪽으로 가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코이카에서 지원 사업이 많아요. 코이카.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그 교수님들 퇴직하시잖아요. 퇴직하고 이제 그 개발도상국으로 파견 나가는데 제일 인기가 높은 데는 동남아래요. 동남아인데 베트남이나 태국은 안 돼. 여기는 그쪽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동네야. 여기는 안 되고 뭐 라오스나 이런 캄보디아 이런 데로 많이 가세요. 지금은 이제 어느 그 전공이 제일 잘 나가냐면 여러분들 딱 보면 뭐 어디 전공이 잘 나갈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지만은 그 농대 교수님들, 그 다음에 축산업도 농대인가? 축산 관련되신 분들이 아주 인기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공대에도 많이 있어. 그리고 주로 대개 한 2년 가시거든, 2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는 공대고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소형 컴퓨터라든지 이런 아두이노 이런 걸 가지고 약간 농업 자동화? 약간의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그 효율을 따지고 생산을 따지잖아요. 이걸 투자했을 때 내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500원을 벌 수 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확 올라서는 건데 만약에 100원을 투자했는데 50원 나온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노동비가 싸단 말이야.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싼 인건비를 가지고는 이런 게 효율이 안 맞아.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이제 여기도 할 날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세계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보신다면은 또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2교시가 끝났다는 거죠.